서울의 바쁜 일상 속 강하늘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박명자 씨는 강인함의 대명사였다. 두 딸을 홀로 키우며 힘든 일도 웃음으로 감췄고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하늘에게 충격과 존경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하늘의 휴대폰 화면에 뜬 동생 강민지의 이름은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넘어지셨어. 머리를 다쳤대. 병원에 계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하늘의 마음은 얼음처럼 식었다. 그는 곧바로 직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전화를 건 상대는 여자친구인 이서윤이었다. 2년째 사귀고 1년째 같이 살고 있는 사이였지만 그때만큼은 그녀의 반응에 하늘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오늘 밤 여자들끼리 약속했어. 엄마가 병원이라니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서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다. 하늘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병원 대기실. 하늘과 민지는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 의사가 나와 말했다. 머리에 충격이 심했지만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손목도 골절됐으니 며칠 입원이 필요하겠네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병실에서 하늘은 휴대폰 알림을 보았다. 서윤이 친구들과 고급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중요한 건 취소 못하지라는 캡션이 눈에 띄었다. 하늘은 마음속 깊은 어둠을 느꼈다. 이 관계는 끝났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완전한 리셋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병원에서 돌아와 아파트를 완전히 비워냈다. 서윤의 옷, 화장품, 수집해온 비싼 구두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는 전문 이사팀을 불러 30분 만에 작업을 끝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남아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쓸쓸한 무채색의 빈 방이었다. 병원용 침대와 의료용 보조기구들이 새로 들어왔다. 서윤에게 보낸 한 통의 이메일에는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소지품은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열쇠가 작동하지 않자 그녀는 당황했고 결국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하늘아, 나 좀 들여보내줘. 하지만 집은 이미 그녀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서윤의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하늘을 비난했지만 하늘은 모든 증거를 모아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만 조용히 공유했다. 진실은 곧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늘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평화로운 공간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서윤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하늘을 비난했지만 하늘은 침착하게 사실을 전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조용한 평화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속 뜻밖의 암시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그것을 발견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는 더욱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강하늘의 빈 아파트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박명자 씨는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인 얼굴이었다. 하늘은 새로 설치한 병원용 침대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명자 씨는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부드러운 면,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적당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병원 침대의 차가움을 감싸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어젯밤부터 이어진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불안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화기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서윤이었다. 메시지에는 오늘 밤 다시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지만 하늘은 그저 무시했다. 그때 문 앞에 살짝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고개를 돌리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윤지영, 하늘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다. 지영은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하늘아, 내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지영이 말했다. 서윤 문제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복잡해질 거야. 준비는 되어 있지. 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가족을 무시했어. 이젠 끝내야 해.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해보자. 하지만 기억해.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삶을 지키는 싸움이야. 두 사람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서윤과의 갈등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하늘은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와 서윤이 올렸던 사진, 메시지들을 하나씩 지영에게 건넸다. 지영은 이를 꼼꼼히 살피며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거의 드라마 작가 수준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네. 하늘도 웃었다. 웃지 마. 이게 현실이야. 그때 하늘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서윤의 이름이 아닌 낯선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 2글자였다. 조심해.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영도 메시지를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 싸움은 단순한 끝이 아닐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과 지영은 동시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누구세요? 하늘이 조심스레 물었다. 침묵이 흘렀고 그림자는 곧 사라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더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낮의 서울 강남구, 강하늘은 어머니 박명자 씨와 함께 잠시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명자 씨는 병원용 침대 위에서 부드러운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연한 회색 울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어머니의 상징 같은 은빛 팔찌가 빛났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피로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하늘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늘의 휴대폰에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울렸다. 이번에는 서윤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다. 조심해. 단 2글자였다. 하늘은 찬찬히 메시지를 읽으며 불안이 밀려왔다. 옆에 앉아있던 윤지영 변호사도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소동이 아니야. 하늘아.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꽤 치밀해. 지영의 말에 하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림자는 곧 사라졌고 남겨진 긴장감만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첫 번째 경고야. 지영이 낮게 말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지. 하늘은 이를 악물었다. 서윤만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 싸움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곳에서 시작된 거야. 그날 저녁, 하늘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명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하늘은 문득 그녀의 과거가 궁금해졌다. 그녀가 어떻게 이토록 강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떴다.
하늘아, 내 여자친구 서윤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 아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어. 뭔가 숨기고 있었단다. 하늘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하다. 그녀의 말에 하늘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열쇠임이 분명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배경으로 하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를 돕는 변호사 지영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첫 발을 내딛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늘은 알았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미스터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서울 성북동의 작은 카페에서 강하늘은 어머니 박명자 씨와 함께 앉아 있었다. 명자 씨는 은은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고 얇은 금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살짝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픈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굳건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하늘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그 여자, 서윤 말씀이죠. 무슨 숨겨진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명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은 내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겉모습 뒤에는 내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단다. 하늘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 그림자가 뭐예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내가 직접 겪으면서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는 거다. 그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삐걱 열리며 윤지영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진중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하늘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접근자가 당신 아파트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당신 집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하늘은 긴장하며 말했다. 또 경고인가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이 사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과거에 연루됐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모든 걸 밝혀내고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리고 눈빛에는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조심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과 가족을 향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야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비밀을 뜻하는 한자가 떠 있었다.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강하늘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진실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전화를 끄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서울의 한밤중.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누군가의 숨겨진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강하늘은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선택은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하라. 서울의 새벽, 강하늘은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방 안에는 병원용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 박명자 씨가 남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명자 씨는 화려한 한복 대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꿋꿋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동안 쌓인 메시지들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화면에 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서윤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조심해.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다. 문득 현관문에서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틈 사이로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늘은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모든 진실은 내 어머니의 과거에 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북촌의 오래된 찻집 청년을 찾아라. 하지만 조심하라. 누군가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하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청년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간 적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따라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낡은 코트를 걸치고 북촌 골목길을 걸었다. 햇살이 고즈넉한 골목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청년 찻집 문을 열자 고운 한지등과 옛가구들이 어우러진 공간이 그를 맞았다. 찻집 안에는 중년의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은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아련했다. 하늘이 말을 걸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를 기다렸다. 하늘 씨, 내 어머니는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감춰진 그림자가 있지. 하늘은 숨을 죽이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과거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녀는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서윤과 관련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내 어머니가 과거에 맞섰던 세력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 그들은 너희 가족을 노리고 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성은 차분하게 답했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믿었던 이들 중에도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하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미스터리와 음모로 뒤덮였고 이제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한 가지, 바로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강하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